오늘의 둠스팅크! 둠스데이의 개봉이 2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영화에 상세한 플롯 루머가 유출되었습니다. 네, 이 공개된 플롯 루머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지라 공신력 있는 스쿠퍼들 모두 이 루머를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플롯 루머의 내용을 잘근잘근 씹어먹어보고 모든 루머들의 디테일한 분석까지 바로 가볼게요. 한국 시간으로 지난 28일 둠스데이의 상세한 플롯 루머가 공개되었고, 이건 지금까지 공개된 어떤 플롯보다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자, 혹시라도 루머와 영화 스토리가 들어맞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잠재성 스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미리 알려드리고요. 5초 셀 테니까 안 볼 사람 나가. 아 근데 진짜 재밌긴 해. 먼저 이번 작품의 가장 충격적인 오프닝, 앞선 루머를 통해 공개되었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영화는 토비 스파이더맨이 사는 지구의 뉴욕에서 시작된다. 스파이더맨은 잉커전으로부터 자신들의 우주를 구하려는 이들 데드풀과 울버린과 맞붙게 되는데, 여기서 이들의 처절하고 감정적인 사투를 보여준다. 이 내용에 담긴 디테일을 확인해보면 데드풀과 울버린은 잉커전을 막기 위해 비스트가 만든 폭탄을 들고 토비의 우주를 파괴하러 오는데, 여기서 데드풀은 탈출하지만 울버린과 스파이더맨은 폭발하며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찰스 자비의 교수는 파괴된 세계를 아주 슬프게 지켜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살아남고, 이 둘은 배틀월드 이전의 멀티버스를 기억하는 유일한 히어로로서 시크릿 워즈의 핵심 주역이 된다. 자, 첫 번째부터 아주 그냥 짤깃하니 맛있는 루머인데, 앞서 공개되었던 루머에 따르면 엑스맨 유니버스는 이미 수차례의 행성 충돌, 그러니까 잉커전을 겪어온 바 있고, 엑스맨들은 자신들의 타임라인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돌 예정인 다른 우주를 먼저 파괴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반복해왔다는 루머가 등장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천재과학자인 행크 맥코이, 비스트가 다른 우주를 파괴할 수 있는 행성 파괴 폭탄 혹은 장치를 개발했으며, 우리가 이번 영화에서 보게 될 엑스맨들은 오랫동안 동료를 잃고 세계를 지켜온 탓에 우리가 알던 정의로운 모습보단 날이 서있고 배타적이며 생존에 집착하는 상태로 묘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결국 데드풀과 울버린은 토비 스파이더맨의 세계관,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다른 영웅의 세계를 지워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이미 더 마블스의 엔딩에 등장했던 비스트, 그는 매우 분석적이고 차가운 태도를 보였고 모니카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에 You somehow crossed through a tear in space-time. You are now in a reality parallel to your own. 이 또한 둠스데이 설정의 복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플롯 루머를 이어서 확인해보면 시점은 토니 스타크의 장례식 이후로 전환되며, 스티브 로저스가 스톤들을 각 시간선에 되돌린 뒤 패기와 남기로 결정한 장면을 보여준다. 이들은 짐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지만, 드라마 로키의 엔딩 이전 시점에 로키가 이들을 찾아온다. 로키는 스티브가 이곳에 존재해서는 안 되며 곧 시간선이 삭제될 것이라 경고한다. 그리고 로키는 스티브 가족에게 판타스틱4가 사는 지구로 이주할 기회를 주고 연락용 특수카드까지 건네준다. 그렇게 스티브 가족은 1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스티브의 존재 자체가 잉커전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닥터둠의 가족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한다. 이후 그는 결국 리드와 닥터둠에게 발견되며 모든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된다라는 루머. 자, 여기선 TVA 요원으로 활동하던 로키의 시절이 등장한다 하는데, 로키가 굳이 스티브 로저스를 보호하려는 이유, 드라마 로키의 관점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극중 로키는 모든 변종들의 삶과 자유의지, 그들의 가치와 선택을 존중해왔고, 이는 드라마를 관통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This is going to sound strange. 그는 TVA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강제로 지우거나 정해진 결말로 몰아넣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런 로키에게 스티브 로저스란 존재는 자신의 고귀한 목적을 다한 뒤 평생 동안 미뤄왔던 개인의 삶을 선택한 인물인 것. 로키는 이를 가장 가치 있는 이야기로 보았을 것이고, 그런 결정을 한 스티브를 보호해주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닐까. 여기서 스티브에게 건넸다는 TVA 카드, 이는 로키와의 연락을 유지하고 TVA로 이동할 수 있으며 스티브의 추적을 막아주는 일종의 스텔스 장치가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멀티버스적 관점에서 볼 땐 존재해서는 안 될 인물, 즉 스티브로 인해 해당 우주의 밀도가 변해버렸고, 이건 잉커전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거나 해당 우주의 질서가 뒤틀려버리며 닥터둠의 가족이 희생되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어버립니다. 네, 여기서 로키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건 스티브라는 인물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커서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차원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거대한 재앙의 씨앗이 된다는 점이었고, 로키가 스티브에게 건넸던 인간적인 선의가 완벽한 비극을 낳는 아이러니를 보여주지 않을까. 자, 이어지는 플롯도 확인해볼게요. 지난 판타스틱4의 쿠키, 닥터둠이 수와 프랭클린을 방문하며 등장하고,
리드에게 인커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한다. 둠은 우주를 스캔하여 스티브의 존재를 찾아내고 리드와 함께 그를 직접 찾아간다. 둠은 자신의 계획을 이들에게 말하고 이후 스티브는 616 지구로 이동하여 인커전을 피하기 위한 둠의 계획을 전달한다. 이후 그들은 적대적인 엑스맨 우주를 방문하여 우주를 분리하기 위한 캐논 설치 계획을 추진한다. 일단 초반부터 닥터 둠은 빌런의 존재가 아닌 지구 828 속 라트베리아의 통치자로 등장하는데 All participating countries agreed to dismantle their armed forces. 원작에서도 둠은 리드와 대학교 친구였고 이미 리드의 가족과도 구면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둠은 프랭클린을 납치하려는 목적이 아닌 인커전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왔다는 것. 여기서 리드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멀티버스의 붕괴 징후를 리드보다 둠이 먼저 찾아냈다는 점은 리드보다 훨씬 높은 통찰력을 가졌음을 암시하죠. 또 이후 로키가 철저하게 숨겼던 인물 스티브의 존재를 둠이 찾아냈다는 건 둠의 기술이 이미 TBA의 시스템까지 넘어섰다는 걸 시사합니다. 이후 닥터 둠은 스티브와 직접 조우하고 스티브는 자신이 해당 지구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우주의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될 텐데 아마 닥터 둠은 이를 이용해 스티브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강제로 동참시키는 교묘한 심리전을 펼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기서 스티브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향후 자신이 펼칠 원대한 계획을 위해 굳이 이들 앞에서 밝히진 않겠죠. 이후 스티브는 토르와 만나게 되고 그에게 로키가 살아있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로키의 카드를 이용해 TBA로 향하지만 이들이 도착했을 때 TBA 요원들은 전멸해 있고 로키는 둠에게 심장이 뽑힌 채 사망해 있다. 여기서 둠은 자신의 진짜 계획을 밝히는데 바로 인커전을 방치해 멀티버스를 자신의 입맛대로 재건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스티브의 존재로 인해 그가 둠의 우주에 인커전을 일으켰으며 그의 가족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후 닥터 둠은 가족의 복수를 위해 스티브의 아들 짐을 그의 눈앞에서 살해해버린다. 네, 그야말로 영화의 가장 충격적인 시퀀스가 아닐까 싶은데 영화 초반에 둠은 인커전을 막기 위한 선역, 세상을 구하기 위한 또 한 명의 히어로로 묘사되지만 이 시점에서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냅니다. 일단 스티브가 토르에게 로키의 생존 사실을 알리는 장면. 이건 영화에서 가장 희망적인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한 복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키가 스티브를 지키기 위해 건네준 TBA 카드. 이건 둠에게 TBA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돼버렸고 결국 TBA를 찾아 로키의 심장을 뽑아버린 것. 여기서 닥터 둠이 로키의 심장을 뽑아버렸다는 건 모든 타임라인의 붕괴, 모든 시간선의 질서, 멀티버스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암시합니다. 둠은 결국 모든 우주를 살릴 생각이 없었고 인커전을 통해 모든 우주가 스스로 무너지게 놔둔 뒤 그 자네들을 모아 오로지 자신만이 통치하는 배틀월드를 건설하려는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닥터 둠의 개인적인 야욕과 복수심, 너희들의 이기적인 선택이 내 우주를 망쳤으니 이제 내가 이 망가진 멀티버스를 직접 수선하겠다 라는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뒤이어 이어지는 충격적인 내용, 스티브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 짐을 살해하는 장면. 스티브의 존재가 둠의 가족을 죽게 했으므로 둠은 스티브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직접 살해함으로써 그에게 영원한 정신적 고문을 선사한다는 것. 캡틴 아메리카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물이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로키와 친아들의 죽음, 그리고 멀티버스를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자신의 가족을 죽게 한 닥터 둠의 최고의 복수가 되지 않을까. 자, 마지막 내용까지 확인해볼게요. 이후 어벤져스, 판타스틱 4, 엑스맨이 연합하여 라트베리아로 이동하고 토르는 바랄라의 군대까지 소환하지만 결국 모든 우주가 충돌하며 파괴된다. 모두가 사망하고 홀로 남은 닥터 둠은 자신이 훔친 로키의 힘을 통해 배틀월드를 창조해낸다. 그는 모든 이들의 기억을 지우고 이들을 다시 부활시키며 자신을 황제로 섬기는 거짓 현실에서 살게 한다. 그렇게 배틀월드의 황제로서 왕좌에 앉아있는 닥터 둠의 모습을 끝으로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난다. 자, 이게 진짜 영화의 스토리와 일치한다면 원작의 스토리를 MCU식으로 완벽하게 풀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의 러닝타임은 3시간 20분 내외가 될 것이며 무려 200페이지 분량의 시나리오가 쓰여졌고 로다주의 연기는 미친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추가 루머까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플롯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일 뿐더러 방대하죠. 결국 정교하게 이야기를 빚어내는 루소 형제의 플롯이 루머와 어떤 부분이 맞아떨어질지도 궁금하고요. 만약 러닝타임이 3시간 20분을 기록하게 된다면 3시간 2분을 보여줬던 엔드게임의 기록을 경신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제작진과 스텝, 방대한 출연진들 모두 이 작품에 총집합하게 됩니다. 네, 그야말로 어벤져스 어셈블 어게인이죠. 무엇보다 기대되는 건 닥터 둠의 등장과 로다주의 연기인데 엔드게임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퇴장을 보여줬던 그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게 될지
영화 속에서 보여줄 추악함과 슬픔의 공존. 루소 형제는 이 스토리를 어떻게 빚어낼 것인지. 이제 둠스데이의 개봉은 300대를 깼고 공식 트레일러의 공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26일 정도에 뭔가가 뜬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전 이때 다시 한번 해외 출장으로 바쁠 타이밍이라 이때까지 최대한 많은 루머들을 끼려보고 예고편이 뜬 대로 바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둠스의 소식과 정보 놓치지 마시고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 꼭 버튼 확인 부탁드리고요. 영상의 좋아요 또한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